그 계약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계약은 계약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고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해석이란 문제가 없겠죠, 그죠? 근데 계약을 어떻게 넣든 해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약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뒤에 가서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제3자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문제는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는 이제 완벽하게 쓰고, 그렇지만 해석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면은 그 서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을 하겠죠. 근데 그 contractual dispute가 뭐 아주 당사자들이 문제 없이 잘 가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발생할 수가 있다.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,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tention of parties and previous course of dealing 이렇게 해놨는데, interpretation하고 construction 있잖아요. construction. 이 construction이 무슨 공사하는 게 아니고, 이 construction과 interpretation의 이제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, interpretation 여기 보면 intention of parties, 계약을 쓴 계약에서 해석이 안 될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계약에 아예 내용이 없어요. 갭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한, 아니면 딜리버리를 할 때 어떤 부품이 빠졌을 때 이거를 딜리버리 된 걸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에 완벽하게 안 적혀 있다면 그거는 intention of party, 당사자의 의사를 따라서 해석을, 의사가 과연 뭐겠느냐 계약을 체결할 때, 그게 이제 그 intention of parties, 그죠? 그 intention of parties를 보는 게 기본이겠죠. 근데 intention of parties를 봤을 때도 잘 모르면 그거 이제 intention of party를 계약 일어나는 어떤 정황을 통해서 잘 모르면 기존에 이제 일어난 게 그 course of dealing, 그 옛날에 이런 같은 행위를 했을 때, 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서로가 했느냐. 그러니까 딜리버리 날짜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과거에 계속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딜리버리 했다 하면 이제 그 옛날에 그 코스 오브 이행의 종전의 이행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의 그 코스 오브 퍼포먼스, 그죠? 그 당의 그 이행 그 과정, 그 다음에 이제 usage of trade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뭐 대금을 물건을 주고 뭐 10일 안에 주는 게 이 그 트랜잭션 이런 인더스트리의 관행이다. 그러면 그거는 계약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작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석을 해주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A가 B한테 그 물건 독점권을 줬어요. 독점권을 줬는데 얼마만큼의 물건을 한 달에 얼마를 팔아서 줘야지만 이 뭐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, 아니면 그 물량을 할 때 뭐 어떻게 보고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그 상대방은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품을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독점권을 받았을 경우에, 그 경우에 이게 과연 컨시더레이션이 있느냐, 상대방이 독점권을 준 데 대한 어떤 대가로 희생되는 게 있느냐,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, 그 경우에 이제 그 신의 성취의 원칙, 아니면은 그 최선의 노력에 관한 원칙 자체가
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느냐,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투어졌는데, 그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이거 베스트 에포트 듀티도 하나의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듀티의 의무 사항이 된다. 그래서 그 경우에 컨시더레이션이 있다고 봐서 해석을 해줬거든요. 그러면은 이 당사자들이 원래가 하려고 했던 것을 쫓아서 해석하는 경우의 인터프리테이션,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있고, 이런 것도 다 해석이 안 될 때,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게 불법적인 경우에 법원이 알아서 법 규범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컨스트럭션입니다. 그래서 이건 법의 해석, 계약의 해석, 이거는 계약의 법 규범적 해석이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법원에서 계약과 현실과의 관계를 갭을 어떤 필링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법원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룰들이 있잖아요.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, 이런 룰들을 이제 컨스트럭티브 하게 이제 해석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거를 따로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이걸 같이 포함하는데, 이걸 좁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, 우리가 워런티 있잖아요. 보증을 할 때 명백히 이 차량은 5년 동안만 탄 거를 보증한다.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보증을 안 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보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,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. 예를 들어 신발을 팔았는데 그 신발을 바로 그 다음 날 신었더니만 비 올 때 신발이 물이 새요. 그러면 그거는 명시적인 보증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해석상 보증이 없다고 봐야 되느냐, 이런 좀 의문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법원에서 컨스트럭션을 해서 컨스트럭티브 워런티가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법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그거는 멀천터빌리티, 상품성에 대한 어떤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원래 가져야 될 상품성을 띠지 못하면 그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, 보증이 안 된 거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법 규범적 해석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작성할 때는 인터프리테이션으로 해서 이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가장 이제 명확하고 자세하게 쓰는 게 좋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법 규정적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,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법 규범적 해석은 우리가 컨트랙트 로우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, 법원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, 그걸 이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나머지들은 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, 이런 문제와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ambiguous하고 vagueness, ambiguity하고 vagueness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, ambiguous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의 언어나 용어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, 인도에서 면화를 실어 나르는데 하나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10월에 선적하고 하나는 12월에 선적을 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배가 피얼리스라는 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그냥 이 배로 선적을 한다 했는데,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명은 10월로 알고 한 명은 12월로 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해석상 그냥 10월 선적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, 그럼 이게 과연 계약이 된 걸로 봐야 되느냐,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,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. 피얼리스라는 배에 관해서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할지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앰비규어스한 거죠, 그죠? 두 개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이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용어나 문구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명확히 이제 이 경우는 데피니션 규정을 넣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parole evidence 룰이 있는데, 이거는